한국인은 거의 매일 머리를 감습니다. 여러 통계를 종합했을 때 매일 머리를 감는 비율이 높았으며 채널2P에서도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는 사람 비율이 무려 83%나 되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한국인은 머리 감는 것에 진심이구만. 한국과 다르게 외국인들은 머리를 자주 감지 않습니다. 외국인 20에서 30% 정도만 매일 머리를 감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비율이 비슷비슷했죠. 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외국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주일 정도만 머무르게 되면 외국인들은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에? 드러웡, 머리 왜 이렇게 안 감는 거야? 너가 더 더러워. 어쩔똥땡. 외국인이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발의 차이가 큽니다. 한국인의 모발은 대체로 굵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모발이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 매일 머리를 감으면 얇은 모발이 손상되어 탈모를 유발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거기다 외국인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자연스럽게 넘기는 헤어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머리를 감지 않으면 늘어나는 기름으로 스타일링이 손쉬우니 머리를 자주 감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인이 이렇게 머리를 자주 감지 않고 결국 한 달 동안 머리를 감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구마 머리. 머리를 감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머리에는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먼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은 습기를 흡수하는데 이때 세균, 박테리아가 살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박테리아는 땀을 분해합니다. 원래 땀은 99%가 물이기 때문에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면서 악취성 물질을 싸지릅니다. 이 물질에서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냄새가 아니라 박테리아 악취성 물질 냄새인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땀으로 흠뻑 젖은 친구에게 어우 냄새! 너 박테리아 분해 냄새나! 라고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 기름, 피지도 계속 분비합니다. 피지가 분비하는 이유는 머리카락을 촉촉하게 광택과 탄력성을 주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피지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같은 여러 요인으로 양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피지가 많으면 머리가 떡지게 되는 것입니다. 3일, 4일, 5일이 지나면 두피의 비듬, 박테리아 악취성 물질, 피지 같은 각종 기름진 노폐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비듬은 두피뿐만 아니라 피부는 계속해서 세포가 재생하고 죽기를 반복하는데 비듬은 이때 죽고 난 세포들, 두피에서 벗겨져 나온 표피 탈락물입니다. 한마디로 두피의 각질이죠. 비듬이 5일이나 쌓였으니 이때 머리를 긁으면 비듬이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득! 고무도 입고 있으면 어깨에 눈 쌓인 것 마냥 쌓인다고. 이때부터는 시큼한 냄새가 더 강해지고 더 가렵기 시작합니다. 가려운 이유는 박테리아가 모낭 사이로 들어가 두피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모낭은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입니다. 즉 박테리아의 공격으로 인한 통증으로 가려운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지루성 두피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루성이란 뜻이 지가 지방, 기름 성분을 뜻합니다. 루가 세다란 뜻이 있는데 피지 성분이 과다하게 생긴다 해서 지루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염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테리아가 아까 말했던 모낭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두피를 뚫고 신체 안으로 침입하면 이때 염증 반응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이란 우리 몸의 병균, 박테리아가 침입하면 이 박테리아를 무찌르는 면역세포가 즉각 출동합니다. 이때 면역세포가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서 박테리아를 공격하고 다른 면역세포에게 도움을 요청해 불러 모읍니다. 염증이 일어나는 부위에 면역세포들이 몰려들어 피가 몰리게 됩니다. 전보다 더 많은 피가 몰리게 되니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루성 두피염은 피지가 많은 부위에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그런데 지루성 두피염에 걸리면 쉽게 낫지 않습니다. 한국인 절반은 지루성 두피염으로 발달하기 쉬운 민감성 두피를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머리를 자주 감지 않으면 더욱더 머리가 떡지고 가려운 것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에 걸리면 안 좋은 두피로 변하게 되어 그만큼 머리카락이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머리를 일주일 안 감는다는 것은 세수를 일주일 동안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얼굴을 일주일 동안 씻지 않는다면 여드름도 나고 피부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을 겁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면 매일 대충이라도 샴푸 혹은 샴푸가 아니더라도 물만이라도 감아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2주일이 지나고 지루성 두피염에 걸렸다면 두피에 큰 빨간 반점, 모낭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염증을 건드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모자를 쓴다면 빽빽한 모자보다는 널널한 모자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독한 냄새도 나니 남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해 꼭 모자를 쓰시길 추천합니다. 3주, 4주가 지나 한 달이 다 되었을 때 박테리아로 모낭이 막혀 모발이 잘 자라지 않고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서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헐, 탈모가 되느니 대머리로 살겠어. 뭐야, 머리 안에 언제 어떨 뚱땡 썼어?
그래서 머리가 풍성이 보이는 노숙자도 씻고 나면 갑자기 머리분이 훤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탈모라는 것이 머리를 잘 안 감아서만 생기진 않습니다. 탈모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머리를 잘 안 씻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 담배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탈모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탈모, 즉 유전성 탈모라고 합니다. DHT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DHT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가 만나면 DHT로 변합니다. DHT는 머리카락의 모낭을 공격해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과 호르몬 요인을 둘 다 관리하지 않는다면 탈모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탈모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군. 이렇게 한 달이 되면 머리는 정말 떡 그 자체가 되고 냄새는 머리 여러 명이 오줌 싼 것 마냥 지독한 냄새가 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가 머리에 악취성 물질을 싸질렀는지 여러분은 상상하기도 싫을 겁니다. 이때 모낭염을 건드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한 달이 지나고 머리를 감는다면 머리를 감는 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아플 겁니다. 결론은 머리를 샴푸가 아니더라도 자주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건조한 두피를 갖는다면 2, 3일에 한 번씩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두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 감을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두피 관리를 위해 샴푸가 두피에 닿지 않게 하고 특히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 기름층을 많이 없앱니다. 그러면 머리 두피에서는 기름층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티려고 기름층을 더 만들어내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쉽게 머리가 떡지고 비듬이 많아지는 민감한 두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부터는 머리가 빠지기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온과 비슷한 30도에서 40도의 물로 씻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건 모르겠고 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머리 안 감는다. 수고. 넌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라. 에?